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원테이커 CEO 홍유리입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 콘텐츠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려보면요. 저는 편안한 속옷의 기준이라는 슬로건으로 언더웨어 브랜드 더잠을 전개하고 있는 한 스타트업의 파운더입니다. 우연한 기회로 한 뉴스레터에 저를 소개하게 되어서 어떻게 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Draw My Life를 진행해 볼 예정이에요. 여러분, 사장이 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장의 딸로 태어나거나 하버드 MBA를 타거나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거나 라고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3번, 저를 갈아 넣어 노력해서 사장이 된 케이스예요. 자칭 MH, 맨땅의 헤딩입니다.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를 2,000배 이상의 가치로 키운 고군분투 생계형 CEO의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1990년 6월 5일 서울에서 태어났는데요. 이름은 이슬류, 이로울리, 넓을홍, 성까지 해서 세상에 널리 이로움이 있으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아빠와 독서지도사 엄마, 언니까지 4 식구가 어느 날은 당장 내일 쌀 떨어지는 걸 걱정할 만큼 어려웠지만 또 돌이켜보면 진짜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나누면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빠는 당시 월급이 9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적토산성이었던 가온처럼 티끌 모아 태산하신 부모님은 지금은 30억짜리 집에 살고 계시지만 그땐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나는 게 제가 어느 날 아빠한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다가 맞은 적도 있었어요. 진짜 어렸을 때였는데 다 큰 지금도 그땐 정말 서운했다고 말하곤 합니다. 반면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은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엄마가 매달 피아노 학원 가라고 흰 봉투에 몇만 원을 넣어주시면 그걸로 다음 달엔 몰래 태권도 학원을 가고 그 다음 달엔 수영장을 또 몇 달을 모아서 미술학원도 가보고 그러면서 죽어도 하고 싶은 건 어떻게든 해보고야마는 그런 열혈 K 초딩이었습니다. 그쯤 서강대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입사를 22살에 끝내버린 아주 똑똑한 언니를 보면서 나는 공부가 아닌 방법으로 내 나름의 살 길을 찾아야 하는구나 진즉 현실을 인정하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수학 시간이 제일 재밌다는 언니와 달리 저는 쉬는 시간과 친구가 제일 좋은 인간. 항상 회장, 부회장, 정교회장, 학생회, 방송반 온갖 곳에 오지랖을 부리며 지금 생각해보면 믿을 수 없지만 인생 최고의 인싸 시기를 그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산에 있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방송 촬영부터 개발, 디자인, 상업, 기획 등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것저것 시도해보던 습관 덕분인지 제법 할 줄 아는 게 많은 인간이라는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주변을 돌아보게 되니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이미 각자의 살 길을 찾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피아노를 같이 배우던 친구는 평생 피아노를 잘 배워서 피아니스트가 되었고 수영을 같이 배우던 친구는 수영 선수가, 그림을 그리던 친구는 디자인을 전공하겠다고 해요. 그때 저는 혼란이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나는 피아노도 바이올린도 플루트도 태권도도 수영도 발레도 심지어는 디자인도 개발도 기획도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나는 정말 뭘 잘하지? 나는 과연 무슨 일을 업으로 할 수 있지? 다들 뭔가 하나를 열심히 해서 벌써부터 꿈의 일부를 이루어냈는데 나만 너무 끈기 없이 하나를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그간 이것저것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 건 아닐까 후회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33살인 지금도 나의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데 20살의 홍유리는 그게 참 뒤처지는 것 같고 무서웠었나 봐요. 그렇게 아장아장 카오스 속에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나름대로 고등학교에서 배운 전공을 살려 대학생활과 함께 한 개발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는 회사들이 꽤 선호하는 학력에 속했는데요. 친구들이 이제 막 20살이 되었으니 몸값도 그리 비싸지 않겠다. 엄청 전문적이지는 못해도 두루두루 제너럴리스트가 되어 다양한 실전 영역을 배웠겠다.
덕분에 작은 개발사에서 저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주셔서 저는 당시 3,000원대 최저시급으로 60만원대의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작고 귀여운 월급이 자주 밀렸습니다. 회사 공용 메일로 오는 수많은 견적문의 메일을 보고 있는 저로서는 수백만원짜리 프로젝트 제안을 모두 리젝하고 왜 내 월급을 밀리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대표님께 이 프로젝트들을 맡게 해달라고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표님은 작은 금액 대비 사고가 나면 보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쉽게 허락하진 않으셨지만 1번 제가 100% 알아서 진행할 것, 2번 혹여나 팀빌딩이 필요하면 제 친구들을 데려다가 해결할 것, 3번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직접 책임질 것, 이런 것들을 약속해서 결국 이 모든 프로젝트들을 도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PM으로 역할을 해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또 내 월급이 밀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고 항상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은 나를 성장시켰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월 60만원의 인건비로 5천만원 정도의 순이익을 견인할 수 있는 지금 생각해도 참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감사하게도 대표님은 이 수익의 일부를 제게 쉐어해 주셨어요. 그렇게 받은 인센티브는 매출에 비해 정말 소액이었지만 20대 초년생에 비하면 제법 큰 돈을 벌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직장인들이 흔히들 말하는 N년차 디자이너, N년차 개발자, N년차 기획자의 평균값에 속하는 그런 연봉이 아닌 내가 일하는 만큼 벌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돈에 대한 관점이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되었어요. 막상 일을 할 땐 월급이 밀리면 도망을 가지 오지랖은 왜 괜히 그런 말을 뱉어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생각하기도 하면서 주말에도 허벅지 꼬집어가며 밤새 낚기를 마쳤는데 그것이 준 교훈과 성장은 역시나 기대 이상으로 짜릿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생활 내내 누구보다 열심히 알바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놀며 지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만 안 했네요. 그 역시나 하고 싶은 건 다 해봐야 하는 인간. 한 번은 저의 생명과 같은 스케줄러 다이어리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시기가 하필 9월쯤 다이어리 시장이 비수기일 때였다 보니 시중에서 원하는 디자인의 다이어리를 찾지 못해서 셀프로 다이어리를 만들었습니다. 500건은 만들어야 제작해줄 수 있다는 인쇄소의 말에 그 길로 500개의 다이어리를 만들어 1300개의 10x10에 입점해서 판매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다이어리 같은 걸 만들고 어떤 디자인을 할 때마다 제가 손글씨를 써서 작업을 해야 했는데 그게 너무 번거로워 제 이름을 넣은 폰트도 개발했습니다. 이름하야 홍도르체, 홍유리랑 효도르의 합성어로 저의 20대 별명입니다. 저는 힘이 세거든요. 이 폰트는 어플에 등록돼서 구매가 발생될 때마다 수수료를 받기도 했고 이를 계기로 캘리그라피 강의, 나만의 폰트 만들기 수업을 하기도 했었어요. 하다 속옷도 만들었는데요. 저는 체형이 큰 편이라 국내에서 맞는 속옷을 찾기가 힘들어 매번 해외 직구로만 속옷을 사야 했습니다. 헌데 대부분 서양 브랜드이다 보니 동양인 체형인 제게는 묘하게 맞질 않아 불편했고 결국 벼룩시장에 있는 속옷 봉제 공장 이모님 구함 글을 보고 공장에 대뜸 찾아가 속옷을 만들어달라 했습니다. 기가차 하시던 공장 사장님은 저랑 똑같은 사이즈의 여성을 60명만 구해오면 만들어주겠다고 했었는데 당시 파워블로거였던 저는 500명을 구해서 결국 500개의 속옷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벌써 2012년, 10년 전의 일이네요. 이렇게 살아가는 저를 보면서 어느 날 저의 첫 회사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큰 비즈니스를 하는 거라고. 너는 피아니스트도 되지 못했고 수영선수도 되지 못했고 화가도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다 할 줄 알아서 어떤 직군과도 충분히 말이 통하는 그렇지만 전문 영역은 또 스페셜리스트에게 배짱 좋게 맡길 수 있는 해내고자 하는 바는 엄청난 추진력으로 반드시 해내고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요. 저는 처음부터 당신이 회사에 묶어둘 수 없는 그릇이었다고요. 그 뒤로 저는 이커머스 회사와 광고 대행사 경력을 거쳐 2016년 지금의 주식회사 원테이커를 설립하게 됩니다. 한참 전이기는 했지만 500개의 속옷을 만들 당시 제가 만든 똑같은 디자인의 속옷을 80개나 구매한 찐팬도 계셨고
그때 구매했던 수백 명의 고객분들도 계속 블로그로 속옷의 재생산을 요청해 주셨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사업이라는 걸 도전하기엔 너무 작은 모수였지만 언제나 그랬듯 저는 또 Just Do It, 무모할지언정 성장할 것이고 설령 모든 걸 잃더라도 회생이 가능할 때 1차 생각하고 도전합니다. 다만 속옷 사업이 제 단순 니즈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인체공학적 설계가 중요한 영역이라고 판단해서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소액의 지금의 브랜드 더잠을 인수했고 그 후로 17년도 30억대, 18년도 50억대, 20년도 80억대, 올해 22년도는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예상 견인하면서 연평균 20-30%씩 성장하는 지금은 제 인생의 전부인 더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걸 그리고 있는 오늘은 2022년 8월 8일 개인사업자 4년, 법인사업자 6년의 시간을 지나 10년 동안 고군분투 생계형 CEO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초단시간 인생을 압축하려니 어쩐지 모든 과정이 매끄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당연히 세상 모든 일은 그러하듯 얻은 것과 잃은 것의 총량은 비례했습니다. 집도 없이 월급도 없이 수년간 숙식했던 시간들, 유럽 가는 비행기 한 번 타본 적 없이 여전히 주 70시간씩 일하는 일상, 14억의 빚더미에 매일 눈을 감아도 떠도 앞이 깜깜했던 날들까지, 그리고 법적 분쟁과 갑질, 배신이 난무한 이 생태계에서 얻은 불면과 대인 깊이 공황장애도 있었고요. 이루 담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무엇 하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 기나긴 여정이 가끔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까 회의감과 함께 지독히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덕분에 넓힐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릇과 생물학적 나이나 본디 가진 뇌의 용량에 비해 훨씬 더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인생, 무엇보다 더 나은 사회와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명예로움과 우리의 존재에 감사를 전해주는 고객들의 칭찬 덕분에 저는 또 툭툭 털고 일어나 오늘을 살아냅니다. 개인적 이야기 말고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진짜 방법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마 이건 제가 말하기 시작하면 한달은 밤을 새야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젠가 천천히 제품, 마케팅, HR 영업 한 영역씩 노하우를 압축해서 영상이나 글에 담아볼게요. 그래도 확실한 건 저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모든 생각을 상상만 하지 않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내서 생기는 것이더라고요. 여전히 많은 노력으로 메꾸어내야 하는 무모하고 부족한 인간이지만 저와 같이 나를 갈아 넣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이상 사장의 딸도 아닌 하버드 MBA생도 아닌 MH 맨땅의 헤딩 전문가 인간 홍유리의 Draw My Life 마칩니다. 그럼 또 만나요.